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벌써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11이 됐습니다. 오늘은 파트 10에서 공부했던 임차인의 대항력과 연관성이 깊은 임차인의 배당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경매에 참여할 때에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정의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금을 가능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인 최우선 변제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권리인 우선 변제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통한 주택 임차권 등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입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대항력과 배당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면 낙찰받았다고 좋아하다가 엉뚱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 매우 난감해지고 심지어 낙찰 물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임차인이 배당받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외에도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와 같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들은 등기부 등본상에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늦으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우선 변제권이라면 등기부 등본상의 접수 순서가 빨라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후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서 정해진 날짜, 즉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 유념해야 될 것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하게 되면 여유 부리지 말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매에서는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은 비록 법원에서는 배당을 못 받아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경매 참여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 순위가 늦어 배당을 못 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도 임차인이 법원에서 그 배당을 다 받는다면 입찰하기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경매에서 배당 요구도 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졌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서가 늦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우선 변제권을 가졌어도 순서가 뒤라서 지급되는 배당금이 자신에게까지 안 오면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통상 은행의 저당권 등기 이후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금액이 크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원활하게 명도를 안 하는 것은 뭐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그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라고 했는데, 이 우선 변제권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선 변제권은 등기 접수 순서에 배당을 받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순서에 상관없이 세치기해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에 따라 보증금이 소액이면 아무리 빚이 많은 그 주택에 세를 살아도 보증금 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매우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진 권리인데, 이 권리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고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액 보증금인데, 이 소액 보증금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 소액의 개념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표가 최우선 변제권 기준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소득 수준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단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임차시 보증금의 범위와 일정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 시점은 담보 물건의 설정 일자이며, 주거용 물건은 최초 근저당이 설정된 날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당권 가등기 담보도 기준 일자가 될 수 있으나 압류는 기준 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기준 일자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당 기준에 의해서 각 보증금별로 최우선 변제하는 일정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18년 9월 이후 설정된 담보 물건에 의한 경매로 배당이 진행된다면 1억 1천만 원 이하는 소액 임차인이 되어서 3,7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금액은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순서에 입각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배당 순위가 늦으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그 전입 신고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 즉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 해야 하고, 그 전입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나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며, 그 외의 모든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다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수의 이 소액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다 보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낙찰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권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은 이사를 가려 하는데 집은 나가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택 임차권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자칫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깡통 전세에서 임차권 등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를 통해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임차권의 등기의 기준일은 등기일이 아니고 초기 전입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른 물건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 유무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 등기가 된 물건은 해당 집에 사람이 거주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집이 오래 비어 있으면 그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일 수도 있고 누수나 소음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할 때에는 임차인이 있으면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는데 경매에서도 임차인이 있으면 많이 까다롭습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뭐 그냥 치우거나 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경 많이 써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많이 번거롭지만 또 그런 번거로움은 감수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처리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임차인 있는 경매 물건도 원활히 잘 처리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부 시간에는 법원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